주머니 속에서 희미한 울림이 느껴집니다. 아,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나 보군요. 급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화면은 아무런 알림 없이 잠잠하기만 합니다. 분명히 진동을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던 걸까요?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9명이 이 현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피로감 때문이 아닙니다. 이 현상에는 유령 진동 증후군 혹은 팬텀 바이브레이션 증후군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으스스하게 들릴지 몰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뇌와 현대 기술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아주 흥미로운 신경과 학적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지도 않는 진동을 느끼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신호탐지 이론이라는 개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잠시도 쉬지 않고 주변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감각 정보를 처리합니다. 소리, 빛, 촉감, 냄새 등 이 모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가려내는 것이 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죠. 마치 짙은 안개가 낀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희미한 등대의 불빛을 찾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불빛이 너무 약하거나 안개가 너무 짙으면 파도에 반사된 달빛이나 다른 배의 불빛을 등대의 불빛으로 착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너무 조심스러우면 진짜 등대 불빛을 보고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뇌 역시 이와 비슷한 오류의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의 진동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친구의 메시지, 중요한 업무 이메일, 혹은 가족의 전화일 수 있죠. 이 진동이라는 신호는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무언가라는 의미와 강력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습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뇌는 진동 신호를 탐지하는데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뇌는 이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혹시라도 중요한 진동을 놓칠세라 경계 수준을 최대로 높입니다. 바로 이 과도한 준비 상태가 유령 진동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진동이 없는데도 뇌는 너무나 간절히 신호를 기다리고 있죠. 이때 옷깃이 주머니에 스치는 미세한 마찰이나 근육의 가벼운 경련 혹은 가방이 옆구리에 닿는 감촉 같은 아주 사소한 자극이 발생합니다. 평소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 이 미미한 감각들을 잔뜩 긴장하고 있던 뇌가 이건 진동 신호야 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려버리는 이것은 뇌의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는 효율적인 전략이 약간 과하게 발휘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호를 놓쳐서 생기는 손해보다 아닌데 맞다고 착각해서 생기는 손해가 훨씬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뇌의 민감도는 우리의 심리 상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포모,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재미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나만 소외되거나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을 의미합니다. 조지아 공과대학의 철학자이자 기술 연구자인 로버트 로젠버거 박사는 이 현상을 학습된 신체 습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이 휴대폰을 거의 신체의 일부처럼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 존재와 신호를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는 것이죠. 그는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머니를 더듬는 행위처럼 유령 진동은 우리의 기술과 얽힌 새로운 감각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정보에 대한 갈증이 크고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뇌는 더욱더 예민한 탐지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혹시 중요한 연락을 놓친 건 아닐까? 누가 나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뇌의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죠. 결국 더 자주 주변의 사소한 자극을 진동으로 오인하게 되고 유령 진동을 경험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뇌가 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유령 진동 증후군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의학계에는 환상통 또는 유령통이라 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사고나 질병으로 팔이나 다리를 절단한 사람이 사라진 신체 부위에서 여전히 생생한 통증이나 감각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팔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뇌에서 그 팔의 감각을 담당하던 영역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뇌는 과거의 기억과 신체 지도에 의존하여 실제 감각 입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이 여전히 존재하며 아프다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는 뇌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현실 인식을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예시입니다. 비슷한 현상으로 유령 벨소리 증후군도 있습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은 경우죠.
샤워기 소리나 선풍기 소리처럼 특정 주파수를 가진 주변의 소음을 뇌가 뱃소리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유령 진동이 촉각의 착각이라면 이것은 청각의 착각인 셈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기저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뇌의 놀라운 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경험에 따라 스스로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뇌 안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방향의 신경가소성이죠. 하지만 유령 진동 증후군의 경우 신경가소성이 약간은 잘못된 방향으로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진동 중요한 신호라는 학습이 너무나 강력하게 반복된 나머지 뇌가 그와 관련된 신경회로를 과도하게 발달시킨 것입니다. 마치 특정 도로만 계속 이용해서 그 길만 넓고 튼튼한 고속도로가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다른 작은 길로 가야 할 정보들까지 모두 이 고속도로로 빨려 들어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대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끊임없이 외부 신호를 경계하고 사소한 자극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은 뇌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있을 때 쉽게 피로와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유령 진동 증후군은 그 자체로 위험한 질병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디지털 기기가 우리의 감각 인식 체계와 뇌 기능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자원이 불필요한 곳에 소모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진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해결책은 기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 혹은 주말의 일부만이라도 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멀리 두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알림을 켜둘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연락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림을 꺼두는 것만으로도 뇌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뇌가 더 이상 사소한 알림 하나하나에 긴장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죠. 휴대폰을 주머니 대신 가방에 넣어두는 작은 습관의 변화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훈련이나 명상도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주의력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연습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감각과 생각을 차분히 관찰하는 훈련을 통해 뇌의 과민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신호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평온을 되찾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유령 진동 증후군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기술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기술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가?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가 오히려 우리의 정신을 올가매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건강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수십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정교한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이죠.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진동은 바로 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우리 뇌의 작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